변사욱의 기자 수첩 들어보겠습니다. 변사욱 대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갑질이 또 문제가 되어갖고 그렇군요. 네, 저도 갑질 갖고 나왔습니다. 과거 이런 신문 기사 제목이 있었어요. 네. 얼마 전입니다. 대학원생 인권 침해 심각. 교수 집 개밥 주는 대학원생. 이거 뭐 어느 구석의 못난 대학에서 벌어진 일이겠지라고 하시면 오해입니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서울대에서 벌어진 문제를 지적해서 그 내용에 입각해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강남대의 악마 교수 인분까지 학생한테 먹여. 참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요. 또 이 사람 뭐 여당 정책자문위원이라고 그러대요. 네. 예. 교수 사회, 대학 사회의 폭력성 내지는 갑질과 관련해서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학원입니다. 대학원. 대학원생은 우리 학문의 훗날을 짊어질 아주 중요한 대학의 한 축인데 묘한 특징을 지닙니다. 어디에나 가도 대학원생이 잠깐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존재하지 못하는 듯한 것이 대학원생이에요. 네. 해보셨죠? 오늘은 이제 대학원생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면 이게 대학교에서 보면 대학원생이 좀 묘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학생들은 총학생회가 있고, 하여튼 뭐 대학원생도 학생회가 있긴 합니다만 좀 약자인 듯한 그런 느낌 지울 수 없죠. 학부 학생들은 확실하게 총학생회가 떠받쳐주는 것 같고, 예. 교수야 뭐 교수회의가 이끌어주고, 교직원은 교직원 노조나 행정협의회 같은 게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총학생회가 아예 없기도 하지만 있다고 해도 뭐 그냥 별로 이렇게 활동이 없거나 존재감이 미미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은 여기저기서 행정 사무도 보고 교수 뒷바라지하고 마치 하인처럼 일할 때도 있지만 기본 권리를 지켜줄 어떠한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갑질의 대상이 대학원생이 되는 거죠. 네. 교수 사회의 거칠고 험한 갑질은 어쩌면 이런 대학원 시절에 자기가 겪은 게 분노로 남아있다가 또 그 다음에 들어오는 대학원생들한테 퍼부어지거나 대학생들한테 퍼부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군대에서 또 자기가 신참 때 겪었던 거 악순환이 이어지는 고참되면 거고. 이제 네. 이번 인분교수 사건에서도 아마 그 교수의 제자들도 개입이 돼 있어서 같이 처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악의 바이러스, 갑질의 바이러스가 이 잘못된 대학원의 구조를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얼마 전에 대학원생 2,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대학원생의 45.5% 절반이 언어적, 신체적, 성적 폭행을 당했다. 이유 없는 차별을 당했다. 사적으로 부려먹는 사적 노동을 당했다. 저작권 편취, 연구를 했는데 가져가 버렸다. 예, 뭐 이런 부당한 처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눈여겨봐야 될 건 65.3%의 대학원생이 말도 못하고 넘어갔다. 예, 그러니까 뭐 대부분 그냥 참고 부당함을 지적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왜 말을 못했을까요? 49%는 그러다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찍힐 것 같아서. 그다음에 43.8%는 문제 제기를 해봤자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이게 참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인에 이제 다가가 있는 대학원생들이 사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찍히면 어떡해요? 지성인들의 역할은 해봤자 소용없어요. 사회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자신의 삶에서조차 그렇죠. 문제 제기를 제대로 못하면 문제가 있네요. 이거. 독창적이고 독립적이고 진취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대학원생들의 부당한 처우는 어디서 올까? 일단 좁은 취직문이겠죠. 학계가 너무 좁으니까 교수 자리는 없기 위해서. 맞습니다. 교수 자리는 없고 교수로 대학에 머물고 싶은 사람은 또 많고. 그러니까요. 대학원생의 목줄은 결국 교수가 쥐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갑질로 나타날 이제 토양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 대학원생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군요. 성적도 좋고 성격도 좋습니다. 그런데 박사 논문 심사 과정에 들어서니까 그동안 잘 지냈던 호의적이던 지도 교수님이 바뀌었대요. 충성을 증명해 봐라. 나에 대한 충성을 증명해 봐라. 그 충성이 뭡니까? 대학원을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거 왜 또 있나요? 공부는 뭐 여지껏 성적이 좋았고 교수님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네 충성을 나한테 증명해 봐라.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물질을 이야기하는 걸까? 네. 교수님은 남성이고 나는 여성인데 혹시 성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두려움도 밀려오고. 네네.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따져라도 보거나 싫다고 해도 하겠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마지막 충성을 보여봐라.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살아남으려니까 대학원생들끼리 충성 경쟁도 이미 구조적으로 고달프게 돼 있어요.
휴일에도 교수님이 산으로 간다면 산으로 모시고 가야 되고 뭐 행사에 가신다면 무조건 쫓아가서 앞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네. 뭐 평소에는 하인처럼 또 일을 하죠. 우편물도 가서 붙여드려야 되고 세탁물 챙겨야 되고 교수님 가족 일도 돌봐드려야 되고 교수님 이사 간다면 이삿짐 날리러 가야 되고 교수님의 아이들 학교 과제물도 대신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교수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모든 교수님 얘기는 아닌데 정말 좋은 예. 교수님들이야 뭐 당연히 다들 계신데 예, 일부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언론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수님과 대학원생과의 관계는 상사이자 부하이기도 하고 스승과 제자이기도 하니까 더 엄격하게 눌려 있어서 말을 못하는 거죠. 네. 이런 대학원생들의 고충을 입에 올리고 그게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알려지는 순간 그 대학원생은 이제 찍혀가지고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장학금도 교수님들이 결정하시고, 그렇죠. 뭐 조교 배적이라든지 학위 뭐 논문 통과 여부도 교수님들이 결정하시니까 네. 뭐 유명으로 불이익을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대학원생들이 의리 입장에서 뭐 병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을 아예 수밖에 병이 없네요.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해 가을 결국에 우리나라 대통령 직속의 청년위원회와 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가 대학원생 권리장전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네. 물론 다른 나라보다 늦긴 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잘 해주고 계시겠지만 혹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좀 들어봐 주시고 네. 대학원생들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개인의 존엄권 첫 번째, 신체적인 폭력 대학원생한테 안 됩니다. 폭력적인 언어, 성적 희롱, 성추행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부당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예. 두 번째, 학업의 연구권. 자기의 전공과 연구 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우고 훈련하고 연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논문 지도도 제대로 안 해주고 충성을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하면 그때 가서 가르쳐 주겠다고 하고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공정한 심사의 권리. 충성도와 뇌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네.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가 있다. 자기 결정권. 대학원생의 학업과 사생활은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꾸려나가는 거지 교수님 모시느라고 뼈골 빠지고 휴일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된다. 예. 그다음에 부당한 직무에 대한 거부권. 본래의 자기 자신의 연구와 조교 업무에 관한 것이면 몰라도 이거와 무관하거나 부당한 짓이면은 거부할 수 있어야만 한다. 네. 우리 집 이사 간다. 어쩌라고. 이런 거죠. 야, 우리 집에 병원 좀 들어가야겠다. 뭐 이런 것들 안 됩니다. 그다음 조교로서의 권리. 조교에게도 정해진 근로 조건이 있다.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고 기본적으로. 네. 하인처럼 부려져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저작권. 대학원생이 연구에 참여를 했다면 그 기여한 바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네. 교수님이 공동 연구자로 대학원생의 이름을 넣어주지 않아요. 어떨 때는 엉뚱한 사람을 들이대면서 야, 이 사람을 공동 연구자로 하자. 그게 자기 부인이거나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자녀를 넣은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자,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좀 이렇게 권리장전하는 것도 참 웃긴데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도 1999년에 미국 대학교수협회와 대학학생협회 등 5개의 대학 관련 협회가 대학원생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니까 미국도 문제가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선언문을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은 뭐 대부분의 학교들이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채택해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대학원 교육은 그런 아직도 제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표절이나 또는 대학원의 상업화, 기업화, 인맥으로만 그냥 모이는 이런 잘못된 문화가 대학원에 번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아무튼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 대학원이 바로 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